안녕하십니까. 통통통TV 김박사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 통통통TV가 2021년 6월 25일부로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2000명, 3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더 좋은 내용,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보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께서는 구독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제 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은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상장사의 평균 근속 연수는 2021년 현재 11.4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27세 정도 입사한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면 38살에 퇴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사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그룹만 보더라도 1년에 부장급으로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300명 정도 추정되는데, 이를 이제 높게 잡아도 0.5% 정도만 정년퇴직을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공공기관에 이제 다닌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뒤로 늦춰지는 경향도 있지만, 그래도 만 50대 후반이 되면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이제 변호사라든지 의사와 같은 전문직은 고령에도 현역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60세에서 65세 그 정도가 은퇴 시기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이제 겪어야 하는 것이 은퇴이기 때문에,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은퇴 준비에 대한 걱정이 무의식 중에 생기기 마련이죠. 인간의 수명은 이제 100세를 바라고 있죠. 실제로 이제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남짓입니다. 수명은 늘어났지만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은 물질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점점 더 가난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고령 사회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50대는 물론이고 60대도 청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신중년은 젊은 세대 못지않게 요즘 이제 디지털에도 익숙하고 또 언택트 문화에도 적응을 잘하고 있고 변화에도 잘 따라가고 있죠. 이렇게 발빠르게 잘 적응하는 신중년을 신한은행이 2020년 8월에 신한미래 설계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솔드족이다, 이렇게 새로운 용어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솔드족은 디지털과 언택트 시대에 발빠르게 적용하여 건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지속하면서 적극적으로 은퇴 자산 관리를 해가는 스마트한 시니어, 즉 스마트 플러스 올드 해서 솔드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솔드족들은 많은 면에서 젊은 사람 못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은퇴를 하게 되고, 은퇴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지위가 사라지고 생활 리듬도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 소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소비 패턴도 바뀌게 되고요. 또한 가정에서 역할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건강이나 체력 면에서도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이 변화를 잘 대처하지 못하면 은퇴 후 30년 이상을 불안하게 살거나 우울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준비를 좀 해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솔트족의 은퇴 준비를 5가지 S, 즉 5S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참 전에 제가 읽은 탕리탄 스님의 화라는 책에 보면 깨달음의 에너지는 자각과 알아차림이다 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알고 있는 것과 본인이 자각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S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자각을 하면 분명히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자각을 위해서 한번 그 5S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는 세이브 마니입니다. 즉 경제적인 준비죠. 제 주변에도 보면 젊은 시절에 경제적인 준비가 좀 소홀해서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녀의 결혼 준비나 경제적 독립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큰 스트레스가 되죠. 따라서 젊은 시절부터 은퇴를 상정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또 은퇴 시기에는 고정 수입이 없거나 적어지므로 가정지출 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하죠. 자산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정년화, 상속 등 자산 변화 계획도 생각해봐야 하는 시기가 되겠죠. 최근에 제 친구나 지인들이 저에게 문의하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자녀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것을 보더라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의 1월 30일자 영상인 50대 직장인 목숨 걸고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그 1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S는 슈필라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핵심 개념인데요. 슈필라움은 독일어로 놀이라는 슈필과 공간이라는 라움의 합성어인데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의 공간을 말합니다. 물리적 공간은 물론이고 심리적 여유까지 포함하는 단어로서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도 이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앞서 말했지만 지위가 사라지고 생활 패턴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공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간의 이동이 사라지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했는데 출근할 그런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 일자리를 공간 이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간 이동이 사라지고 어디로 가냐면 안방에 있다가 소파로 가는 그 이동이 이제 고작 그런 정도가 되죠. 이 이제 공간 이동이 사라지면서 몇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무기력해지고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급격한 그 생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울감이 생긴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동안에 이제 가장이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노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은퇴한 그 아빠, 가장과 접촉하는 시간이 늘게 되면서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본인들의 영역을 침범당했다. 이런 이제 묘한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2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직업에 대한 눈높이를 좀 조정하고 비정기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해보는 거죠. 요즘 같은 이제 언택트 시대에는 어렵지 않게 일할 기회가 오히려 있는데요. 그동안 쌓아온 전문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서 이제 부가 수입도 올릴 수 있고 성취감도 얻고 또 사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 기회를 잡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도한 투자금을 투입하여 전혀 이제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그 1인 일거리, 1인 기업 이런 것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다 보면 또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자기만의 슈필라움을 만드는 겁니다.
외부로 이제 공간 이동을 하면 좋겠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집안의 어떤 특정 공간을 활용하여 나만의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공간을 통해서 창조적인 삶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창조적인 삶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의 공간 조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 안방과 거실이 아닌 나만의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죠. 보잘것없고 또 작은 공간이라도 정말 내가 즐겁고 또 행복한 공간, 하루 종일 있어도 지겹지 않은 공간, 그런 슈필라움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하면서 제일 먼저 챙긴 것이 바로 저희 슈필라움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매일 이사한 이후에 조금씩 손보고 정리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간 이동 기회와 슈필라움의 준비를 통해서 성공한 제 친구 한 명도 은퇴 후에 이 칼럼 기구와 기관 단체의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우리 통통통 TV에 한번 초대를 할까 합니다. 세 번째 이제 S가요, 셀프 스터디입니다. 셀프 스터디는 70세까지는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통해 성취감도 느끼고 새로운 자기의 탐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개발이죠. 네 번째 S는 스펜드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여가 생활을 잘 즐기는 것입니다. 취미라든지 또 학습, 공부, 건강관리, 문화, 여행 이런 여가 생활을 또 즐기고 현역 기간 동안에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도 해보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이제 통통통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저희 관심사항을 마음껏 펼쳐보고 있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S가 뭐냐면 소셜 리레이션스입니다. 즉 사회적 관계. 이게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과 단절이 되면서 이제 이 사회적 관계가 새로 형성이 되는데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인 관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퇴직 후 고독과 우울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친목 모임, 또 취미 활동 등 이런 데 적극 참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중후반기 인생에는 속도보다는 여유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목표와 경쟁보다는 화합과 연성으로 하면 은퇴 후가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스마트한 시니어 솔트족의 은퇴 5개명, 즉 5S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세이브 머니, 두 번째는 슈필라움, 세 번째는 셀프 스터디, 네 번째는 스펜 타임, 다섯 번째는 소셜 리레이션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은퇴 전 대비, 은퇴 후 준비를 하여 멋진 황금 30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통통통TV 김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